자, 관리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목표는 조직의 목적을, 자원을 효과적, 효율적 방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이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달성하는 거, 이제 그게 관리의 목표다. 그래서 관리의 최종 목표는 생산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을 했어. 그러면 얼마나 목표를 달성을 했나,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를 뭘로 측정하겠어요? 생산성으로 측정한다 이거죠, 그죠? 얼마나 생산성이 있었냐, 얼마나 생산성이 이만큼 좋았냐, 이거는 이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느냐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느냐에 대해서 측정하는 게 이 생산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개념에는 효과성, 효율성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 자, 이것도 은근히 출제가 좀 잘 됩니다. 매년 나오진 않은데 은근히 출제가 잘 돼서 솔직히 이렇게 쉬운 거에서 틀린다 그러면 떨어져요.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있는데 효과성, 효율성 두 가지 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학자마다 이게 두 명의 학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는 생산성을 효과성, 효율성 둘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생산성 이꼬르 효율성이다. 이런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생산성이라는 게 이 개인과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나 잘 이 생산을 많이 해냈냐. 이거를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포인트 단어가 뭐다? 자원을 얼마나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목표 달성을 했는가라는 개념이에요. 투입된 자원에 대해서 얼마나 생산을 했나. 자원을 100만 원치 들여가지고 산출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뭐야?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죠? 자, 근데 자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산출이 한 100만 원 나왔어. 어때요? 자, 100만 원 들여서 산출이 100만 원 나왔어. 생산성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자, 100만 원 들였는데 산출이 한 50만 원 나와서 이 생산성 나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투입된 자원 대비 얼마나 산출 뽑아냈냐 이 말이야. 뽑아냈냐. 그게 경영 성과다.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 높은 게 뭐야? 성과가 좋은 거죠. 그걸 측정하는 게 뭐다? 생산성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이 어떤가? 요거를 생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투입을 100만 원 넣고 산출이 1000만 원 나왔어. 생산성이 어때요? 좋죠, 그죠? 좋은 거죠. 자, 여기 생산성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게 동일한 투입량으로 산출을 증가시키거나 산출은 동일한데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투입량을 감소시킬 때 향상된다. 이거 쉬워요. 자, 동일한 투입량으로 100만 원 넣었어. 근데 산출이 증가했어. 산출이 200이야. 그러면 이게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산출은 똑같이 200인데 투입량을 50으로 줄였어. 근데 산출 200이야. 그럼 뭐야? 이것도 생산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죠? 야, 그리고 밑에 효과성하고 효율성 볼게요. 자, 효과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효과 있었어? 얼마나 성과 냈어? 이 말입니다. 얼마나 효과 있어서 얼마나 성과 냈어? 그 뭐야? 얼마나 목적 달성했어? 얼마나 목표 달성했어? 그게 효과성이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효율성이라는 거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의 개념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효과성은 일단 얼마나 효과 있었어? 얼마나 성과 냈어? 얼마나 목적 달성했어? 여기까지 보는 거고 효율성이라는 거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네가 자원을 낭비 안 하고 얼마나 잘 썼냐는 개념이 포함된 게 효율성이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여기 보면 효율성과 효과성은 상호 대체적인 거 아니고 배타적인 거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이게 효과성, 효율성 둘 다 봐야 생산성이 측정이 된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둘 다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효과성이란 건 뭐라 했어요? 이 목적을 얼마나 달성을 했냐, 얼마나 효과 있었냐 이 말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적합한 것이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적합한 것인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측정하는 거. 얼마나 목적 달성했어? 얼마나 효과 있었어? 얼마나 성과 냈어? 그거의 효과성인데 그러면 그 목적 자체가 뭐야? 적합한 것이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효과성의 개념. 자, 적합한 목적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게 효과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뭐 안정된 삶을 살겠다. 뭐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자, 1년 안에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안정된 삶을 살겠다라는 내 삶의 목적은 뭐야? 이게 적합한 목적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인생을 불안정하게 살 거야. 이 목적 적합해 안 해?
부적합하죠, 그죠? 부적합한 목적이야. 그래서 목적 자체가 적합한 목적이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얼마나 달성을 했나, 그게 효과성의 개념이다. 아시겠죠? 자, 수행 가치 여부 결정과 관련되면 이게 수행할 가치가 있는 건가, 목적 자체가, 그 말이에요. 일할 가치가 있는 건가, 목적 자체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가치 추구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요거는 목적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적합한 것인가, 이게 가치 추구할 만한 목적인가 라는 개념을 여기 표로서 썰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성 볼게요. 자, 여기는 하나 더 추가된 개념이 뭐다? 목적 달성하고 똑같은데 효율성은 뭐다? 자원을 얼마나 낭비 없이 잘 활용을 했나, 네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얼마나 낭비 없이 잘 활용했냐, 그게 효율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생산성의 개념하고 같이 간다. 그래서 생산성 이꼬르 효율성을 표현한 학자도 있고, 생산성 이꼬르 효과성, 효율성 둘 다 봐야 된다라는 학자도 있고,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투입 대비 산출. 투입에 인건비도 있고 물자도 있고 부품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다 있겠죠. 자, 투입을 얼마나 했는데 산출을 얼마나 뽑아냈어? 이게 효율성이라는 거다. 만약에 자 100만 원 투입했어. 근데 200만 원 산출했어. 이건 뭐야? 효율성이 높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100만 원 들였는데 50만 원 산출해서 효율성이 어때? 나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게 효율성이라는 거다. 그래서 투입 때 산출을 얼마나 뽑아냈냐, 요겁니다. 그래서 이 투입 안에는 이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물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자, 똑같이 50만 원 뽑아냈는데 여기서 투입을 줄였어요. 투입을 줄여서 30까지 줄였어. 그럼 어떻게 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게 효율성이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효과성과 효율성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효과성, 효율성. 효과성, 얼마나 효과했었어? 얼마나 성과 냈어? 얼마나 목적 달성했어의 개념. 그래서 목적과 관련된 개념이다. 자, 효율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뭐를 잘 활용했냐?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이라는 거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의 개념, 수단과 방법의 개념인 거예요. 목적 달성하는 데 자원을 이용한다라고 했잖아, 우리 앞에서. 그러면 이 자원의 개념은 뭐야? 수단과 방법의 개념이다. 그래서 수단과 관련된 개념, 요거는 목적과 관련된 개념. 이해되죠? 자, 그 밑에 자, 목적 자체가 어떤 목적이었어야 돼? 목적 자체가 적합한 목적이었어야 돼. 적합한 목적은 뭐야? 가치 추구할 만한 목적인가? 그게 적합한 목적이었어야 돼. 그래서 이 목적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가치 추구의 개념, 가치가 있는 목적이었어야 돼. 처음부터 이게 달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이었냐, 그래서 그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냐, 그게 효과성의 개념. 자, 그러면 효율성은 뭐야? 자원을 얼마나 낭비 없이 잘 활용을 했냐라는 개념이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네가 목적 달성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성과 관련된 개념. 우리가 왜 알뜰살뜰하게 막 이렇게 막 이거 참 가성비죠, 이럴 때 참 경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야? 돈 낭비 안 하고 이거 좋다 이럴 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성과 관련된 개념. 자, 그 다음에 결과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뭐야? 목적을 얼마나 달성을 했어? 산출, 결과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효과있었어? 결과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결과를 의미하는 개념. 그래서 결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 산출 얼마나 효과 있었냐, 얼마나 성과 냈냐, 결과가 얼마나 좋냐, 이 결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 여기서는 과정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뭐를 이용해? 자원을 이용해. 그러면 자원을 이용하는데 그 자원을 최대한 알뜰하게 잘 썼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잘 이용을 했나라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자원이 비용을 최소화해서 자원을 참 알뜰하게 잘 썼어. 그럼 효율성이 높은 거야. 경제적인 거야. 그 자원이라는 건 뭐야? 수단과 방법이 포함되는 개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라는 개념. 자, 효과성이라는 뭐야? 목적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럼 목적 자체가 어떤 목적이었어야 돼? 가치 추구할 만한 적합한 목적이었었냐? 그러면 이거는 옳은 일을 하는가? 목적 자체가 올바른 적합한 목적이었냐? 그래서 네가 옳은 일을 하는가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건 뭐야? 이게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얼마나 낭비 없이 잘 활용을 했냐? 그러면 이 과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일을 올바로 네가 하고 있어? 자원 낭비 안 하고 네가 올바로 일을 하고 있어?의 개념이다. 그리고 목적이라는 게 뭐야? 그 목적 자체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과 관련된 개념이다. 여기서는 이 자원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 자체는 대외지향적인 거예요. 목적이라는 게, 자, 예를 들어서 목적은 우리 조직의 설립 목적, 우리 조직의 사회적인 존재 이유, 사회적 존재 이유, 설립 목적. 자, 이게 목적과 관련된 개념,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부산대병원 간호부의 사회적인 존재 이유가 뭐다? 부산 시민의 건강 회복,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이 부산대병원의 간호부가 존재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대외지향적이죠, 그죠? 자, 근데 이 효율성이라는 건 뭐야? 이거는 내지향적. 왜냐하면 자, 우리 부산대병원의 간호부의 자원이 한정적이죠, 그죠? 우리 간호부의 예산이 한정적이야. 그러면 그 예산을 얼마나 낭비 안 하고 잘 썼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원을 얼마나 낭비 안 하고 잘 썼냐. 그러니까 대내지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의 효과성이라는 거는 이 대외지향적이기 때문에 조직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거다. 이 조직을 둘러싼 우리 부산대병원 하면 부산시의 시민들의 이 환경과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기술 효율성이라는 거는 기술을 수행에 관련되는 즉 업적의 질을 측정하는 측정치다. 질에 대한 측정치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자원을 얼마나 낭비 없이 잘 활용을 했냐라는 이 기술 수행과 관련된 이 업적의 질에 대한 측정치다. 그리고 이 효과성이라는 거는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부산대병원 간호부의 목적은 부산 시민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인 거야. 이거는 뭐야? 굉장히 장기적인 목적인 거죠, 그죠? 장기적인 측정치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효율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원을 얼마나 낭비 없이 잘 활용했냐. 그러면 이 자원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측정치예요. 자, 우리 간호부의 예산은 보통은 뭐 연 단위로 떨어져요. 자, 24년도에 간호부 예산 우리 어디고 전체 우리 병원에서 간호부 예산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뭐 1억 줄게. 24년도에 너 예산 1억으로 알아서 잘 써. 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측정치인 거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자, 보건소 가시면 또 이거 뭐 분기별 예산, 뭐 연 예산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분기별 뭐예요? 1분기 예산, 2분기 예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분기 예산 얼마? 이걸로 너가 보건소 사업해라. 그래서 뭐 강남구 주민들의 뭐 이제 건강 유지 증진 위해서 이 예산 가지고 이거 뭐 사업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나오든지 뭐 연 단위로 나오든지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정치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다음에 저효율성, 이거 수문서 교과서에 있어서 내가 들고 왔는데 아이고, 수문서도 틀린 게 많아가지고 참 내가 뭐 수문서가 진짜 제일 이제 그 간호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교과서가, 난 우리나라 교과서 다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출판사 교과서는 다 봅니다. 다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수문사가 좀 제일 많이 좀 써요. 그 약간 뭐 이렇게 주류 교과서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수문사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 책을 만듭니다. 수문사도 이제 심리적 교과서가 있고 또 뭐 이게 수문사도 종류가 또 2개예요. 그걸 다 봐요. 다 보고 이걸 만드는데 현문사는 또 3권이야. 그 현문사도 보고 이걸 만들어요. 약간 짬뽕돼가지고 이제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약간 좀 비주류는 어디냐면 이제 학지사 메디컬 뭐 이런데 이제 근데 그것도 안 볼 수 없어. 이거 한 번씩 또 학지사 메디컬 출구째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포함을 시키고 뭐 고문사도 있고 뭐 정답 미호도 있고 뭐 많은데 이거 이제 수문사에 있는 내용을 내가 가져왔는데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문사에 있는 걸 그대로 뜯어지 내가 막 이렇게 조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냥 틀린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이거 보면 방금 이제 우리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배웠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저효율성 뭐예요? 저효율성은 무슨 의미예요? 뭐를 낭비했다? 자원을 낭비했다. 저효율성이라는 자체가 자원을 낭비했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고효과성은 뭐예요? 뭐라고요? 그치? 목표 달성했다. 목적 달성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럼 고효율성은 뭐예요? 자원을 알뜰하게 잘 썼네 이거죠. 그리고 고효과성 목적 달성했네. 목표 달성했네. 자, 그러면 저효율성 뭐야? 자원 낭비했네. 저효과성 목적 달성 못했네. 자원 낭비하고 목적 달성, 이거는 뭐 이러면 되나 안 되나, 맞죠? 이거죠. 그다음에 고효율성 저효과성 뭐예요? 자원을 잘 썼는데 낭비하고 잘 썼는데 저효과성 목적 달성을 못했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저효율성이라는 거는 자원을 낭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목표를 추구했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낭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효율성이죠, 그죠? 근데 이 올바른 목표를 추구해서 목표는 달성을 했지. 목표 달성했으니까 고효과성 이런 뜻입니다. 고객이 사고 싶어하나 값이 너무 비싼 제품.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뭐가 있겠노? 저효율성, 고효과성. 에르메스, 버킨백 이런 거 이제
에르메스 버킨백. 자, 이거 한 얼마예요? 한 1,000만 넘죠, 그죠? 뭐 1,500만 원 정도 한다. 백 하나 1,500만 원짜리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최고의 가죽이 하나, 뭐 악어의 가죽이 하나 나와야 그 악어 잡아 죽여가지고 이제 가방 하나 만들어가 이게 들고 다니고 이거잖아. 근데 이 최고의 가죽을 만든다. 그래서 이게 가방 핸드백 한 개가 1,500만 원이다. 그래서 고객들이 사고 싶어 한다. 질이 좋거든요. 최고의 악어의 이 가죽의 질이 나올 때까지 가방 생산 안 한다면서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고객이 사고 싶어 하나 값이 너무 비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효율성. 이게 자원을 낭비했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 다 사고 싶어 해. 목적은 달성했죠. 효과성, 고효과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효율성, 고효과성.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왜 가성비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값이 괜찮은데, 그에 비해서 이게 성능이 좋아. 뭐 이럴 때는 이제 고효율성, 고효과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있겠어요? 가성비 좋은 뭐 제품 뭐 있어요? 뭐라고? 동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면 질이 좋은데 가격이 싼 이런 거 고효율성, 고효과성. 그죠? 자, 그다음에 저효율성, 저효과성. 이건 뭐야? 이 망해. 이런 제품 만들면 망하는 거야. 그죠? 망하는 거야. 자, 고효율성, 저효과성. 이거 뭐 있어요? 고효율성, 저효과성. 이게 주로 다이소에서 파는 게 주로 이래요. 다이소에서 물론 괜찮은 것도 많은데 내가 최근에 다이소에서 산 것들은 다 막 이거 진짜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약간 이런 뭐 이렇게 이게 싸긴 싸잖아요. 고효율성. 다이소 사는 거 중에 뭐 비싼 거 없잖아요. 싸긴 싸. 근데 보면 잘 부서져. 뭔가 좀 이렇게 차이나 느낌이 좀 나. 사보면 이게 뭐 써보면 오래 못 써. 이게 뭐 쟁반을 내가 하나 샀어요. 예뻐 샀어. 그 쟁반에 손잡이 떨어지대. 이거 한 2번 설거지하니까 손잡이 떨어져요. 이런 거 뭐야? 이 다이소에서 파는 거 고효율성, 저효과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목적 달성 못했잖아. 손잡이 떨어지면 돼 안 돼 이거, 그죠? 그다음에 저효율성, 저효과성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프라다 가방 이런 거. 프라다 가방 좋아하세요? 인상 쓰시길래 프라다 그건 아니요. 자, 프라다 가방이 요새는 뭐 가죽 많이 나오는데 원래 프라다의 그 제일 그게 뭡니까? 그 까만색 그 왜 천조가리 된 거 있잖아요. 그거 가방 요래 된 거 있잖아요. 까만색 천조가리 된 그 가방 가죽도 아닌데 엄청 비싸요. 이게 천조가리 이거 PVC 소재가 맞죠? 뭐 그런 거. 하여튼 천조가리 요거 하나 달리면 바로 이게 뭐 막 200, 300 막 뛰는 거예요. 요거 떼면 어떻게 해서 얼마 안 해. 근데 요거 붙이면 고마우면 가격이 막 확 올라가는 거야. 내가 이 프라다 가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내가 이제 정신복지센터 근무할 때 무슨 행사를 했어요. 행사하는데 그때 이제 그 주무관 진짜 이제 지금 내 은퇴했으니까 이제 요게 되겠죠. 한 10년 전 일이요. 그 사무관이 뭐 행사 기념품 만드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걸 자꾸 기념품 찍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라 세금을 이래 써도 되나 막 이런 생각 좀 했는데 프라다 가방이 잘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랑 똑같이 이제 기념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행사 오는 사람한테 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프라다 가방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시장 가가지고 프라다 천이랑 똑같은 걸 떼고 프라다에서 쓰는 지퍼 이거 서무시장 가가지고 다 떼고 디자인 내 그 사진 도안 프라다 그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그대로 사진 도안 보내가지고 크기랑 똑같이 해가지고 지퍼 달고 뭐 근데 여기다가 이건 못 붙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뭐 비슷한 거 최대한 비슷한 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나 붙여왔는 거야. 보니까 여기 뭐라 적혀 있었냐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프라다는 못 박으니까 여기 금박으로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데? 하면서 읽어봐요. 애게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게 기념품 나눠줬어. 근데 내가 이거 만들고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원가 3만 원이더라고요. 프라다 천이랑 똑같이 다 떼고 크기 다 똑같이 밑장은 뭐 밑에 뭐 받고 뭐 지퍼 받고 요거만 이거 프라다 아니 요거 못 받고 요거 하니까 3만 원 원가 3만 원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 프라다 원가 3만 원이구나. 근데 그거 똑같은 거 백화점 가서 파는 거예요. 내가 봤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안에 뭐 지퍼 대고 다 똑같이 했어. 근데 거의 뭐 한 200만 원대 팔더라고요. 왜 최근에 왜 뉴스에 루이비통 원가 뭐 8만 원대 이런 뉴스 봤죠? 그런 거야. 이게 뭐야? 저효율성, 저효과성. 알겠죠? 그죠? 프라다에서 알면 내 신고하려나? 명예훼손죄 걸리려나? 아이고.
자, 하여튼 요 이해는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요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옛날 문제인데 문제가 정말 잘 만든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안 빼고 이제 넣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 진료비를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포괄 수가제로 지불한 결과, 자, 행위별 수가제는 뭐다? 행위할 때마다 수가가 다 붙는다. 이게 행위별 수가제예요. 행위할 때마다 피가 다 붙는다. 자, 포괄 수가제는 뭐예요?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수가를 붙는다. 이게 포괄 수가제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별 할 때, 행위할 때마다 수가가 다 붙어. 의사 입장에서 어때요? 행위를 어떻게 하고 싶어? 많이 하고 싶겠지. 그러면 행위할 때마다 수가 다 붙으니까 행위를 의사 입장에서 많이 하고 싶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과잉진료 하게 되겠죠, 그죠? 과잉진료 한다. 그러면 병원비가 점점 상승하게 되겠죠. 자, 포괄수가제. 그래서 나온 게 포괄수가제입니다. 자, 포괄수가제는 포괄로 수가를 다 묶어놨다 이겁니다. 원래는 행위할 때마다 자, 진찰하면 얼마, 뭐 이 환자 뭐 무슨 드레싱하면 얼마, 무슨 검사하면 얼마, 뭐 상담해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놨더니만은 무슨 씨 검사를 이마에 많이 해. 감기 환자 왔는데 무슨 검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포괄수가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괄수가제 우리나라 지금 7개 질병군에 한해서 묶어놨죠, 그죠? 자, 뭐 제왕절개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하는 뭐 백내장 수술, 뭐 제왕절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제왕절개 얼마나 많이 하는 수술입니까? 그러면 제왕절개 하면 보편적으로 대부분 며칠 입원해요? 3일? 3일 만에 피철철 흘리면서 못 나간다. 보통 한 일주일 입원하죠, 그죠? 보통 한 5일 정도 입원하잖아요. 자, 그러면 전국에 제왕절개 환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제왕절개 하면은 한 보통 5일 정도 입원하고, 그러면 5일 동안 들어가는 이 사람의 입원비, 진료비, 뭐 재료비, 약품비, 뭐 이 사람의 뭐 식대비, 뭐 병실료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게 보통 평균적으로 한 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 전국에 있는 한 수십만 건의 제왕절개 병원비를 다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한 100만 원 나오더라. 그러면 제왕절개 한 건 할 때마다 그냥 100만 원 이렇게 묶어놓은 게 포괄수가제입니다. 그러면 자, 병원에서 의사 입장에서 제왕절개 산모 한 명 왔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조건 100만 원 받을 거 알고 진료하는 거야. 그럼 의사가 과잉진료 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하죠, 그죠? 병원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5일 만에 퇴원하고 몸이 안 좋은데 한 6일 하루 더 있다 가고 싶어. 6일 동안 입원해주기 해주세요. 절대 안 돼. 무조건 퇴원하라 그래요. 이 병원도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진료비를 딱 묶어놨어. 포괄로. 그건 뭐야? 포괄수가제라고 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백내장 수술,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수술이죠. 이걸 포괄수가제 묶어놓고 보니까 자, 백내장 수술을 묶어놓으니 진료 비용이 감소했다. 왜냐하면 자, 백내장 수술 한 건 할 때마다 얼마로 정액으로 딱 묶어놨으니까 의사 입장에서 과잉진료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료 비용이 감소하더라 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내장 수술의 결과 행위별 수가제 환자군과 포괄수가제 환자군 간의 이 결과는 차이가 없어. 백내장 수술하고 다 회복되는 거 보니까 결과는 차이가 없어. 근데 병원비만 감소했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가 높다? 효율성이 높다. 자, 효율성 뭐분의 뭐? 투입분의 산출. 자, 투입은 줄였는데 산출이 똑같더라. 그러면 뭐가 높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 아시겠죠? 이거 쉽죠, 그죠? 자, 간호관리의 개념. 우리 앞에서 관리의 개념 잡고 왔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관리의 개념에서 앞에 간호만 붙어서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 관리의 개념 할 때 제일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한다?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한다? 목표 달성하려고 관리한다. 그렇죠? 목표 달성하고 관리하는데 뭐를 이용한다? 자원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된다? 기조인지통 과정으로 관리한다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간호만 붙으면 요게 간호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조직의 목표인 대상자에게, 대상도 누구야? 환자죠, 그죠? 환자한테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 직원들, 간호사들의 노력과 필요한 모든 자원을 기조인지통하는 과정을 간호 관리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목표 달성하는 거 똑같아요. 자, 그 목표가 뭐야? 우리의 간호부의 목표가 뭐겠어요? 당연히 환자한테 최상의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원 중에 제일 중요한 자원 뭐다? 인적 자원이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노력과 필요한 모든 자원을 통해서 과정이 어떻게 돼? 기조인지통 과정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 앞에 간호만 붙었지 똑같은 내용이야.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번에 간호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관리라는 거다. 결국에는 목적 달성하는데 이 수단이 관리라는 거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개념 똑같아요. 자, 스완스버그는 뭐라고 얘기했냐? 간호관리자들이 간호부서와 간호병동에서 간호활동을 기조인지 평가하는 과정,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리라고 했다. 간호관리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스완스버그가 4번에 간호관리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해? 자원을 이용해. 그리고 이 간호 직원을 중심으로 뭐가 제일 중요해? 인적 자원이 중요해. 그래서 간호 직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기조인지통하는 과정이다.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간호관리에 필요한 기술로 의사소통, 정보체계, 동기부여 스트레스, 시간관리, 이상결정.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조인지통 밑에 들어가는 관리 지원 기능으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조인지통 밑에 이 찌개다시로 들어가는 관리 지원 기능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으로, 요거는 이제 길리스가 얘기한 거죠. 과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 직원,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기조 인지통하는 과정이고, 동시에 의사결정, 의사소통, 요것도 관리 지원 기능으로 기조 인지통 밑에 이 찌개다시로 쭉 달리는 거예요. 요거를 하는 게 뭐다? 길리스가 말한 간호 관리의 개념. 똑같은 거 계속 하니까 어려운 게 없죠. 자, 간호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의 관리 과정을 적용해서 결국에 목표 달성하는데 이 관리 과정을 적용해가지고 간호 자원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거, 요게 간호 관리다. 요거는 이제 휴버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자, 그다음에 길리스, 요거 이제 은근히 출제가 잘 됩니다. 출제가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투입, 전환 과정, 산출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의 요소를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요 요소가 투입에 포함되는 건가? 요게 전환 과정에 포함되는 건가? 요게 산출에 포함되는 요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투입 안에 뭐 포함된다? 전환 과정에 뭐 포함된다? 요거를 확실하게 개념을 찾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투입 안에 뭐 포함된다? 자, 투입 안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일단 투입을 하고 그거를 전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산출 결과물을 얻는 요 과정을 길리스가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투입에는 뭐 들어가다? 자원의 개념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환 과정이 어떻게 돼? 기조인지통, 요 관리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 산출물로 요게 나왔다.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원의 개념, 자원 중에 제일 중요한 자원 뭐라 했어요? 인적 자원, 그쵸? 자, 인적 자원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 그래서 생산자 투입 요소는 간호사와 관련된 인적 자원, 그리고 환자와 관련된 거 소비자 투입 요소. 요렇게 이 인적 자원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적 자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재정적, 그러니까 돈이죠. 재정적 자원, 그 건물도 이거 자원이잖아요. 건물도 자원, 정보적 자원, 시간적 자원, 다 자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에 추가되는 것 중에 헷갈릴 것을 이건 또 추가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이 자원의 개념, 그 다음에 기조 인지통하는 과정의 개념, 그리고 이 산출 결과물로 나오는 거 산출의 개념,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인적 자원 안에 생산자 투입 요소 간호사가 들어가는데 간호사가 몇 명 투입을 했어? 이렇게 간호사 수. 그러면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야, 10년차 간호사야, 유형.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야, 일반 간호사야, 이런 거 유형. 간호사 교육 정도가 이 사람이 석사 출신이야, 박사 출신이야, 학사 출신이야, 이런 거 다 생산자 투입 요소 자원의 개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험, 경력이 몇 년 차야, 이 사람이 기술이 얼마나 스킬풀해, 이 사람의 태도가 어때, 이런 거 다 자원의 개념, 생산자 투입 요소 안에 간호사와 관련된 자원의 개념. 자, 그 다음에 소비자 투입 요소, 환자와 관련된 개념. 자, 그럼 환자의 중증도가 얼마나 시비어해, 얼마나 중증 환자야, 위독 환자야, 경환자야, 이런 거. 그리고 간호 요구도. 자, 환자 중증도하고 간호 요구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환자 중증도가 경환자야. 그러면 간호 요구도가 낮겠죠. 자, 환자가 중증 위독 환자. 그럼 간호 요구도가 높겠죠. 그죠? 같은 개념. 환자 강도 지표, 그 다음에 환자의 태도가 어떠냐. 요거 다 자원의 개념. 자,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안에 장비도 들어가고, 물품, 병원에서는 물품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이 물적 자원 안에 포함되는 개념. 그리고 재정적 자원, 돈이죠. 그죠? 예산이 얼마나 있냐. 건물, 이것도 다 자원이잖아. 정보적 자원이 얼마나 있고, 시간적 자원이 얼마나 있고, 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루 8시간을 간호를 하나, 이런 거. 그
그리고 뭐 간접비, 환자 분류치, 간호표준, 간호전자 요것도 다 이제 투입 요소에 포함이 되는 거. 그다음에 전환 과정. 투입에서 산출로 가는 과정이 어때? 기조, 인지, 통 과정으로 가는데 요 밑에 찌개 다시 들어가는 거 뭐다? 관리 지원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여기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기조, 인지, 통 각각의 개념을 배울 때 요거 다 봤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자, 요거 딱 가려놓고 자, 요 재무관리, 목표관리, 시간관리 어디에 포함됩니까? 하면 기획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도 3번이 중요하다. 요거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길리스는 관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조, 인지, 통합에 뭐 붙었다? 자료 수집까지 포함해서 길리스는 요거를 관리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메리너 토미는 뭐라 했어? 기조, 인지, 통이라고 했고 귤릭은 뭐라고 했어요? 7단계로 길게 얘기했고 길리스는 기조, 인지, 통합에 자료 수집 하나 붙여서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길리스가 이 전환 과정을 기획, 지휘, 통제 권한을 가진 간호관리자 집단도 이 전환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투입 자원을 넣어서 이 전환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 산출물로 뭐가 나왔다? 자, 간호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냐? 그리고 간호의 양, 간호의 양이라는 거는 직접 간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환자 옆에 붙어가지고 환자한테 바이탈하고 투약하고 교육하고 간호해주고 이런 것들은 다 직접 간호 시간. 스테이션에 앉아서 전화 받고 차팅 넣고 뭐 보호자 응대하고 뭐 의사한테 브리핑 넣고 이런 거는 다 간접 간호 시간. 자, 그러면 직접 간호 시간이 높아야 질의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직접 간호 서비스가 얼마나 높아졌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환자 간호 제공 시간이 얼마나 됐어? 직접 간호 시간이 얼마나 높아졌어?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간호사를 10명을 넣어가지고 그 간호사 10명을 넣어서 경력 간호사, 경험이 많은 10년차 간호사 10명을 넣어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직접 간호 시간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높아졌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호 제공 시간, 뭐 직접 간호 시간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환자 재원 일수가 자 간호사 10명을 넣고 간호사가 교육 정도가 뭐 석사 이상의 이 교육 정도 학력이 높은 간호사를 넣어서 기조 인턴 과정을 거쳐가지고 환자의 재원 일수가 얼마나 줄었냐 이렇게 결과물로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환자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졌냐, 간호사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졌냐, 간호사가 얼마나 성장했냐, 결근율이 얼마나 낮아졌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인력 개발 얼마나 많이 됐냐, 연구 성과 얼마나 많이 나왔냐,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냐, 원가 비용 편익이 얼마나 좋아졌냐. 비용 편익 이게 투입 대비 산출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직 개발 얼마나 많이 개발됐어? 얼마나 활성화됐어? 얼마나 유효성이 높아졌어? 요거 전부 다 산출 결과물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안에 각각의 요소들을 보고 아 이거 투입이다. 이거 산출이다. 이거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이렇게 이제 피드백하는 요게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화살표 하나 그려 넣어 주세요. 자, 여기 보면 방금 했던 거 투입 요소 안에 뭐 자원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투입 요소 안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정적 자원, 건물 정보적 자원, 시간적 자원 다 자원의 개념이 투입 요소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인적 자원 안에 두 가지 카테고리를 뭘로 나눴다? 자, 인적 자원 두 가지 뭘로 나눴다? 그렇지, 보고 얘기해. 방금 했는데. 자, 생산자 투입 요소 그거 밑에 그것도 봐야 돼. 소비자 투입 요소, 그렇지? 자, 그래서 인력의 간호 대상자 환자의 건강 상태 이거는 뭐 어디 포함돼? 어디 포함돼요? 환자의 건강 상태 간호 요구대가 어디 포함돼? 소비자 투입 요소. 중증도 이런 거 다 소비자 투입 요소. 이거 어디 포함돼? 투입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간호 제공자의 전문적 수익 능력 이거 어디 포함돼? 생산자 투입 요소, 생산자 투입 요소, 기술, 경험, 태도 이런 거 다 이 간호사의 기술, 간호사의 경험, 간호사의 태도 이 다 무슨 어디 포함돼? 생산자 투입 요소. 자, 그다음에 물적 자원, 건물 설계 뭐 이런 거 다 뭐 자금, 정보, 시간 이런 거 다 자원의 개념이니까 투입 요소 안에 포함된다. 그다음에 전환 과정, 기조, 인지, 통하고 그 밑에 관리 지원 기능 들어가는 거, 이게 전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기획, 지휘, 통제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집단을 일컬어 말하기도 한다. 요거 길리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출 뭐야? 결과물, 산출물. 그래서 투입 요소가 전환 과정 거쳐 나온 간호의 생산성,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졌어? 결과가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산출 뽑아냈어?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공된 간호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좋았나?
간호 제공 시간,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직접 간호 시간이 얼마나 높아졌냐를 말하는 거죠. 환자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졌어? 간호 직원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졌어? 얼마나 이직률이 낮아졌어? 뭐 이런 것들 다 재원 일수 얼마나 낮아졌어? 전부 다 산출물, 결과물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자, 간호관리의 특성 해서 자, 간호관리에서 물적 요소보다는 인적 요소에 중점을 다 자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인적 자원이라 했어요. 자, 인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양질의 간호를 추구한다.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다. 그렇죠? 인적 요소, 이 간호 직원, 간호사가 제일 중요하다. 자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인적 자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야? 간호 직원, 간호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뭐다?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하겠다. 그게 모든 병원의 간호부의 똑같은 목표예요. 공통된 목표예요. 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한다? 자원을 이용한다. 자원을 이용해서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요구된다. 그리고 이게 1년의 과정이자 기능이다. 기조인지 통하는 과정이자 그 밑에 관리 지원 기능 들어가는 거 요거 얘기한 거죠. 그죠? 자, 간호관리의 목표가 뭐다? 우리가 대상자한테, 환자한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뭐다? 우리 환자의 대상자 안위와 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게 우리 간호관리의 목표가 되겠죠. 이거 너무 뻔한 목표죠. 자, 구체적으로 봤을 때 간호 업무를 합리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이게 환경이 계속 급변하잖아요. 이제는 뭐 AI가 나오고 막 요새는 왜 보니까 옛날에 내가 솔직히 근무할 때 이런 얘기 또 늙어 보이긴 하는데 옛날에 종이 차트 했어요. 종이 차트 때부터 내가 병원에 근무했어요. 서울의 그 유명 대학병원도 심지어 종이 차트일 때 내가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EMR로 다 바뀌었죠. 근데 요새는 보이스 뭐 나오죠. 말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차팅이 되는 뭐 그런 것까지 도입됐잖아요. 말하면은 알아서 차팅이 차차차 되고 내가 손으로 안 쳐도 되고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남들 다 EMR 쓰는데 우리 병원 아직도 종이 차트 쓴다. 그러면 뭐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노력해야 된다. 간호 직원의 사기 양양되고 자아 발전,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시켜줘야 된다. 간호 직원의 효과성을 추구하고 뭐 간호사, 간호 관리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제 간호 관리의 목표가 되겠죠. 요거는 뭐 그냥 보면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간호관리학의 학문적 성격, 간호관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왜 복잡하냐? 굉장히 통합적이야. 여기 보면 종합과학적 관점이다. 간호학 들어가죠, 행정학도 들어가죠, 관리학도 들어가고, 정보학도 들어가고, 무슨 뭐 심리학, 뭐 사회학 다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종합과학적인 학문이다. 이 간호관리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게 처음 배울 때는 뭐 여기서 내가 알겠어 이러는데 이게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항상 굉장히 헷갈려해요.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막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거랑 막 중복 짬뽕 돼가지고는 막 머릿속에 뭐 하나 새로운 이론 하나 창제해본다 막 자기가 책 쓰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질문할 때 보면은 뭐 책이 틀렸다 그래 나중에 학생이 뭐 책이 틀렸대. 이 책이 왜 이렇게 적혀있냐면 내한테 뭐 그런 질문하고 이러는데 너무 헷갈려서 그래. 너무 복합적인 학문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관리를 누구를 관리하는 거야? 간호사를 관리하는 거야. 인간 중심적인 학문이죠. 그죠? 그리고 성과 지향자. 결국에는 우리가 성과를 높이려고 관리하는 거다. 상황에 맞게 이런 이제 보편적인 객관적인 원리를 제시해서 관리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토대해서 관리를 한다. 그죠? 자, 간호관리가 왜 필요해졌냐? 이거 뭐 엄청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쭉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자, 간호관리가 왜 필요해졌냐? 보건 수요가 증대됐어. 옛날보다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요. 옛날에 그 뭐 이렇게 막 어디 다치고 이러면 시골에서 막 된장 바르고 치우던 거 요새는 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옛날보다 많이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증가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80 정도 되면 이거 돌아가실 때 이래 생각했는데 요새는 아니야. 요새는 90까지 요새는 왜 유병장수하는 시대가 왔어요. 유병장수. 걸걸걸걸 하면서 막 100살까지 막 다 산다 막 유병장수하는 시대가 왔어. 옛날에는 무병단수했잖아요. 빨리 죽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유병장수해. 의학이 너무 발달하니까 이게 의학이 발달한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이런 사람 들던데 요양병원 가면 진짜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병장수하는 시대가 왔어. 평균 수명이 증가해서 요새는 100살, 90살, 100살까지 사니까 사실은 한 70부터 병원을 슬슬 다니기 시작해서 80쯤 되면 병원을 매일 가야 되고 90 넘어가면 병원에 살던지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보건 수요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죠. 옛날보다 사람들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되고 빨리빨리 병원 가서 빨리 치료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지만 또 건강 검진해가지고 내가 건강한지 확인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병원도 많이 가게 돼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85년부터 의료보험이 처음으로 시행이 됐죠. 그 전에 의료보험 없을 때는 병원의 문턱이 높았어요. 가면 병원비 부르는 게 값이었어. 근데 85년부터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병원 어디 가나 병원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으니까 또 병원을 많이 가게 됩니다. 의료 수요가 증대되고 양질 의료에 대해서 요구도가 또 증가됐어요.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의료 서비스 때는 퀄리티를 굉장히 따지고 뭐 이 병원 친절하나 안 하나 인테리어가 좋나 의사가 어떤 설명 잘 모든 걸 따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보건 수요가 증대됐다. 그리고 보건의료 통제 강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그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우리나라는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료보험 자체를 통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더 중요해졌고 병원에서 차지하는 간호 인력의 비율이 증가했죠. 병원 자체도 많이 커졌고 간호사도 많이 필요해졌고 간호 인력도 많아졌고 그리고 간호사가 할 일도 많아졌고 할 역할도 다양해졌고 이러면서 전부 다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뭐 관리의 필요성이 뭐 이렇다. 병원이 옛날보다 많이 커졌죠. 세브란스 병원 몇 배대예요? 알아요? 2200배인가? 2000배도 넘죠, 그죠? 세브란스 병원 엄청 대형화됐죠. 예전에 그만큼 크진 않은데 점점 대형화되고 있어요, 요새는. 대형화되고 경쟁력이 더 심화되고 뭐 간호 전문직 역할도 다양해졌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더 필요해졌다. 문제 풀고 쉬었다 할게요. 저는 표정이 썩어가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1번에 간호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아까 제가 이거 매년 나온다 했어요. 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1번에 실제 업무 성과가 계획된 목표나 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다. 자, 성과가 이때가 기존 인지도 거쳐서 성과가 그러면 목표나 기준에 우리 목표 처음에 목표 어디서 설정했어요? 목표 기획에서, 그치? 자, 기획에서 목표를 설정을 했어.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했나 못했나? 성과가 이만큼 목표 달성했나 못했나? 어디서 확인한다? 그치? 통제에서 확인한다. 이거 통제죠, 그죠? 이번에 공식 구조 만들고 적합한 간호 전달 체계 결정하고 업무 활동 배치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 단어 뭡니까? 공식 구조 만든다 했어. 구조 만든 거 어디서 해? 조직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1번이 맞는 거죠, 그죠? 2번이 맞는 거다. 3번에 자, 간호사를 확보하고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개발관리, 유지관리, 보상관리, 그죠? 요거에서 한다? 인사에서 한다, 그쵸? 자, 4번에 조직의 신년 목표 설정한다. 답 나왔죠, 사실. 목표 설정한다. 목표 설정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기획에서 한다고? 자, 최적의 행동 대안을 설정한다. 요걸 뭐라 했어? 의사결정이라고 했죠. 자, 요거 어디서 한다? 기획에서 한다. 그렇죠? 요거는 기획이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각각의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2번에 자, 방금 얘기했던 길리스의 간호관리 체계 모형 같은 경우는 요소, 각각의 요소별로 뭐가 포함되는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기 보면 생산자 투입 요소안에 뭐 포함돼요? 아까 생산자 투입 요소안에 뭐 있었어? 그렇지? 간호사 수, 그 다음에 유형, 그렇지? 또 그거까지 외웠어? 유형 하나 더 얘기해봐. 그치? 교육. 자, 뭐 이런 거. 요거 다 뭐예요? 생산자 투입 요소안에 포함되는 뭐 태도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생산자 투입 요소. 요거는 어디 포함돼요? 투입 안에 포함되는 거. 자, 소비자 투입 요소안에 뭐 포함돼? 환자의 중증도, 간호요구도 이꼬로 같은 말, 그죠? 그리고 환자의 태도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자, 요거 2번 맞는 거네. 2번 맞는 거고 올바르지 뜨지 않은 거는 1번 틀린 거죠, 그죠? 생산 투입 요소안 이런 거 포함되는데 요거는 어디 포함돼요? 간호사 직무 만족도 간호 생산서. 산출이죠, 산출. 결과적으로 이 직무 만족도 얼마나 높아졌냐 이거잖아. 생산성 결과적으로 얼마나 높아졌냐 이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야? 산출에 포함되는 내용. 그러니까 1번 틀린 거. 3번에 보면 의사결정, 질관리 활동 요거 어디 포함돼요? 자, 전환 과정에 보면 우리가 전환 과정에 위에 뭐 있었어? 기, 조, 인, 지, 통 있었다. 자, 그 기획 밑에 찌개다시로 관리 지원기는 쭉쭉쭉쭉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요건 전부 다 관리 지원기는 얘기하는 거니까 변환 과정 맞죠? 그리고 4번에 보면은 간호사 이직률, 재원 일수 요건 어디 포함돼요? 결과물, 산출물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직률이 얼마나 낮아졌냐, 결과적으로 환자 재원에서 얼마나 줄였냐, 결과잖아, 결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산출 요소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 1번이죠. 3번에 간호관리 과정 중에 기획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원래 출제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매년 나오는 겁니다. 자, 기획활동에 해당하는 거는 1번 조직의 사명과 목표 설정한다. 여기 포인트 단어 뭐예요?
목표 설정, 그치? 목표 설정 어디서 한다 했어? 기획에서 한다, 그쵸? 기획에서 한다. 동기부여한다, 격려한다, 이거 어디서 해요? 그렇지, 지휘에서 한다. 그리고 성과 측정한다, 개선한다. 그치, 통제. 그 다음에 직무 수행 평가한다, 보상한다. 여기서 포인트 뭐야? 보상 관리 어디 포함돼? 인사, 그쵸? 이거 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럼 기획활동 어디에요? 답이 1번이죠, 그죠? 쉬었다 할게요.